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활동 실적 관리도 있고요. 해촉, 위촉 한 사안도 있고 이제 이거를 좀 매칭을 좀 해봤는데요. 352페이지에 명단 관리로 했을 때 지금 이 인원이 현원인 거죠. 현재 인원 24년도, 23년도나 21년도 그러니까 분기별로 조금 임기가 2년인데 차이가 좀 있을까요?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임기 2년은 이제 회장단에 대한 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네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속 연임이고요. 본인이 해촉이나 그만두기 시기 전까지는 이게 제한이 없으니까 정말 여기 명단 관리를 봤을 때 기존 인원으로 그냥 계속 쭉 가는 동도 있네요. 그러면 회장님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겠네요. 그래서 아까 지적을 좀 해주셨던 네. 거고요. 그래서 연임 제한을 좀 저희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임 제한으로 그러면 가시는 걸로 그럼 제가 알면 되겠고, 지금 이 명단하고 매칭을 해봤을 때 다른 동들은 대부분 참여 인원을 좀 보면요. 신천동의 경우 뭐 18명의 위원들이 있고요. 적게는 9명에서 뭐 14명 이렇게 해서 참여할 때마다 인원이 달라져요. 이게 다 일지에 있는 거죠. 일지에 적혀 있고 그거에 맞게 비용이 나간 거죠. 식대 비용. 대부분 평균적으로 18명 이렇게 있으면 10명 내외, 16명 있으면 5명에서 많게는 7명, 9명. 활동하시는 분은 전체 위원이 아니신 걸로 보여져요. 이게 전체 동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어요. 20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참여 인원은 21명으로 매번 활동할 때마다 21명이세요. 굉장히 참여율이 높다고 보여지죠. 정황 3동도 볼게요. 17명의 위원이 계신데 활동은 23명이 하셨고 22명이 하셨고 21명, 18명 위원님들 수보다 그 이상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특이점이 있는 동행 때문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발단이 됐고요. 이미 동에서 잘못 확인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동에서 과후납금 반납 처리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황 2동에는 주의를 좀 주었습니다. 정황 3동은요? 정황 3동도 저희가 보면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일부 식대가 더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은 저희가 다 가원학금 환급 받고 동에다 주의 조치를 좀 주려고 정황 준비하고 3동 있습니다. 환수했나요? 아직 정황 3동에는 통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2동 문제가 아니라 3동까지도 문제가 있네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2동이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50건 정도가 발견이 돼서 이거 보신 것 말고도 전체를 다 한번 과원학금 반납하고 주의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여 인원 명단과 서명부가 일치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쭉 정리하셔갖고 공무원 식대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다 되어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활동을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매달 제출받는 걸로 했었는데 아까 김수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기별이나 뭐 몇 달을 묶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매뉴얼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행감을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체크해서 이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눈에 띕니다. 다른 동들은 우리가 20개 동이 있어요. 그 중에 1개 동만 없죠.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동들은 대부분 지키셨어요. 많게는 뭐 좀 길게는 3개월 안에 몰아쓰기로 하신 경우가 있는데 정황 3동은요. 활동을 1월에 했는데 결과 보고서는 7월에 제출하셨고 1월부터 6월 28일까지 활동한 내역을 7월 1일 날 한꺼번에 다 보고하셨네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 1일 날 또 한꺼번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액을 보면 7월부터 쭉 예산을 집행 안 하셨어요. 0원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과 보고서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기억이 안 날 거고 이거 영수증 첨부 다 합니까? 식대비?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고 그러는 거는 활동하는 청소년 지도 협의회 지도위원들도 그렇지만 그걸 같이 해주는 이제 동 공무원에게도 저희가 주의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영원으로 처리된 부분은 아마 재배정된 예산이 다 소진돼서 활동은 했지만 지출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보면은 7월 달에 한꺼번에 결과 보고서 제출한 이후에 한 번 이외에는 전부 다 0원이거든요. 정말 그럼 활동을 하셨을까요? 일단 저희는 동에서 이제 활동한 사항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요. 17명의 인원이 있는데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도 20명씩. 정황 3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이런 사항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진짜 활동을 하고 예산을 다 재배정된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년도 얘기거든요. 근데 정황 3동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23년에는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지금까지 1년 동안 보고를 12월 15일 날 한꺼번에 다 제출하셨네요. 그리고 예산 소지는 8월 달에 끝나서 9월 달부터는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진짜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어도. 근데 제가 이걸 왜 짚냐면요. 아까 2동만 문제를 삼으셔갖고 3동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문제가 왜 되느냐면 399페이지 우리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 이 동별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 및 캠페인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하셨죠. 정황 3동이 1등이에요.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이거 실적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지금 밝혀진 거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네. 이제 실적이 없어서 재배정된 예산을 다 소요하지 못한 동도 있었고요. 네. 지금 여기처럼 동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일찍 소진된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활동 결과 보고가 바로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3동 같은 경우는 1년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재배정 같은 경우는 의원님 전년도 기준으로 좀 삼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당해년도를 이 결과 보고가요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실적은 식대비가 나갔으면 영수증 첨부나 이런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지만 뭐 활동 사진이나 이런 것도 붙이나요? 예, 다 그걸 붙여서 동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사진으로만 가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결과 보고서에. 예. 이 실적을 토대로 차등 지급을 했다라는 게 저는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체 동 회장단 회의 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 활동 실적은 지금 영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급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급 받으셨잖아요. 환수 받으셨잖아요. 네. 한 동은. 그리고 앞으로 한 동은 받으실 거잖아요. 이거는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액이 없는 이 실적 사항은 정말 확인이 어렵다라는 거죠. 예산 실적이 없다는 거는 활동을 했어도 예산을 쓰지 않은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했다라는 영업한 게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에 예산 실적을 0으로 붙여놓고 저희한테 실적 보고를 한 거니까 근데 결과 보고를 예.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다 보여질까요? 만약에 동에서 저희- 저희에게 공문을 보낸 직원이 그렇게 보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에게는 동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정이 나옵니다. 그 일정 매칭해 보면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활동 실적은 이 결과가 그 문서로만 보시는 거잖아요. 동에서 예. 온 문서만. 그리고 예. 그걸 가지고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해서 비용이 다 틀리게 나가요. 위원수랑 뭐 활동 실적 이런 거 다 보시겠죠? 근데 아까처럼 위원들 이상의 인원을 참여 인원을 써놓고 활동 실적이라고 해서 여러 컷 쓰고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까요? 유해업소 지도를 하는데 10월 24일 날, 10월 12일 날 하고요. 20일 날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했다고 쳐요. 20일 하고 24일 날 했어요. 4일 만에 또 해요. 그리고 10월 27일 날 3일 만에 또 해요. 이 10월 달만 그래요. 23년 6월 달에는요. 6월 21일 날 한 번 하고요. 다음 날 또 해요. 22일 날. 그리고 6월 달은 없어요. 이게 결과 보고서는 6개월에 한 번 다시 쓴 그때거든요. 이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따져 묻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문서 가지고 활동 실적을 보고 차등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했던 곳들에 비용이 적게 들어간 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 있는 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심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직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당부를 하고 만약에 그런 우려가 되는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그런 조치를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수 조치하실 거예요? 확인이 되면 환수 조치를 해야죠. 차등 지급에 대한 것도 확인하실 거예요?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신 거고요. 그 서류에 대해서 이상이 있거나 밝혀지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문제라는 거죠. 부서에서는 그거는- 어쨌든 동에서 보고한 걸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동마다 관리 감독이 잘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관리 감독을 못한 거죠. 현장을 다 확인을 못하니까 올라온 서류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 참석 수당이 나가잖아요.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 다른 것과 다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협의회예요. 예, 명시되어 있고 이제 협의하면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드립니다.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는 법에 따라서 의무사항이고요. 육성위원회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의 지도위원은 법적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재량으로 저희가 시 협의회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동별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이가 동별 이제 회장님들 모아놓은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
재량이죠. 이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의에 회장님들 모여 있는 곳이 주민자치협의회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번에 조례에 담냐 안 담냐 그리고 협의회에 그 수당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조례에 명시만 되었지 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회의 회장님들은 모이셔갖고 동마다 논의를 하시고 워크숍도 가시고 하셔요. 근데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오히려 반대로 수당은 있는데 워크숍 비용이 없어서 저희가 워크숍 비용을 드렸거든요, 작년에. 논의하시고 다음번 사업을 좀 고민하시라고. 근데 이미 여기에는 수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김소연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수당을 받으면서 회의를 하지만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할까, 어떤 동별마다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3대3 농구 대회를 논의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참석 수당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도 저희가 진짜 이거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갖고 정말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는 수당이 이미 나가고 있었는데 발전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청소년의 선도 역할을 하잖아요. 선도 역할을 하고 유해환경지도 감시하고 하는 것들이 주 목적이어야 하는데 농구대회의 사업을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일하는 게 또 문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농구 자체만 보면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집하고 예선전을 거치고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또 친구들이 다른 데가 아닌 양지로 나와서 땀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것도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충분히 저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농구 대회를 주로 하는 청소년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이죠. 그렇죠. 그럼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뭐 사업의 발굴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농구 대회가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하나의 건전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다. 라고 본다면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거를 행하는 것도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앞으로의 사업 발굴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실은 이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서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논의한 적 없으세요? 작년에 좀 했었고요. 스포츠 경기로 준비를 하다가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좀 일정이 못한 상황이 어떤 있습니다. 거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배드민턴이나 풋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상은 여성 청소년이고요. 그렇죠. 여자 청소년 아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는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여자아이들도 이제 나와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1차적으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서 이런 체육 활동에 대한 것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더 사업 발굴을 위한 걸 확장하셔서 청소년 지도 협의회가 더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되게 오래된 곳이잖아요. 가장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 발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 여성 청소년을 위한 배드민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물론 안전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점검과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